스페셜 교육청과 함께하는 꿈 이어드림 톡톡 2일차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사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꿈 이어드림 톡톡으로 만나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가 또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준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대신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상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한 알찬 강의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피부에 더 와닿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취업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현직 인사팀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인사팀장님 모셔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취업이 다가 아닙니다. 취업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하나의 점일 뿐이죠. 그래서 그 점 말고 그걸 넘어서 선으로 그리고 꿈을 어떻게 기어나갈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셔봤습니다. 우리 인사팀장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인사팀장 오성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인사 업무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인사 업무 한 적이 이제 6년 됐습니다. 네. 지금 인사팀장님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사님이세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있잖아요. 궁금한 내용들 채팅창에 계속 올려주시면요. 누적했다가 제가 한꺼번에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채팅창에 있던 내용의 답변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노여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예, 다시 한번 올려주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런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거 이외에도 강의도 준비했다고 해요. 예, 네. 먼저 간단하게 우리 팀장님의 강의 네. 들어보고 네. 이후에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게 제가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제가 준비한 거는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하고 채용 면접을 합격하기 위한 간단한 팁, 그리고 이제 회사를 지원하셨을 때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들어갔을 때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 1월 31일에 설립이 됐고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젊은 회사입니다. 젊지만 작지 않은 큰 회사가 되었고요. 꾸준히 성장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신입사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 관한 내용들은 뭐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넘어가고, 저희 회사 간단하게 조직을 말씀드리면 10본부 2센터 총 12개 큰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리테일을 비롯한 개인부터 기업 고객들을 모두 두루하는 종합금융회사입니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채용 관련된 것일 테니까 저희 키움증권의 채용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서류를 통해서 1차 검증을 하고, 두 번째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1차 면접 때는 실무팀장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실무팀에서 직접 자기 팀에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관점에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종 면접에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그 임원분들이 인성, 태도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채용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채용 검진을 통해서 최종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째 저희가 그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16, 17명을 계속 뽑고 있고요. 배치되는 곳도 그 어느 특정 부서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거의 모든 부문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팁은, 돋볼 수 있는 부분은 경험이나 장점들은 강조하고 실수 이런 부분들은 좀 낮추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넣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일단 보통 내용이 이제 성장 배경, 자신의 장점 뭐 이런 카테고리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쓰게 하고 있는데, 소제목을 잘 달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입사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입사 지원서를 쓰지만 입사 지원서를 다 쓰시고 나서 이 입사 지원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제목을 잘 달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눈에 쉽게 잘 들어가 있는지 소제목을 달아서 하면은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제목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소제목을 달아서 입사지원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아는 지식, 컨텐츠를 사용해야 한다. 보통 이제 자기가 잘 모르는데 멋있는 단어라든가 멋있는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입사지원서를 썼는데 실제 면접에 가서 잘 모르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아는 자기 자신만의 지식 컨텐츠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지원 직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은 한번 쓰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증권회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증권회사와 관련된 자격증들이 쭉 있는데 관계없는 다른 자격증,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가 주조 자격증, 뭐 이런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도움이 될 것,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넣지만 내가 그 자격증을 따는데 들인 공이 아까워서 그냥 기입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은 중요한 컨텐츠니까 그걸 사용하시는데 맥락이 있게 사용하시는 게 좋다. 전후 좌우가 좀 생뚱맞게 들어있는 소개서를 가끔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기재 사항도 좀 성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적으세요 라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꼭 뽑아주세요 라든가 꼭 키움증권에 꼭 다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성의 없게 보이지 않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면접에서 흔히 실수하는 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과도한 긴장, 지나치게 자신감 없는 태도, 이런 부분은 면접 연습들을 많이 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처음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면접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처음 면접해보는 친구들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데 평소에 스터디 같은 것들을 하셔가지고 긴장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이 약간 과장되거나 지원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게 약간 잘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자기소개서나 그런 내용들이 면접에 활용되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외운 듯한 1분 자기소개, 외워서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 외운 내용을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딱 막히면 얼어붙어 가지고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똑같이 반복을 또 하게 됩니다. 너무 그거를 외운 거를 그대로 다 재방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평소에 훈련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이나 이런 거는 그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청취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는 이제 다른 지원자들이 답변을 할 때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가 옆에서 질문을 했을 때 꼬득꼬득 하는 건 좋은데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몸을 돌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든가 다리를 좀 떤다든가 내 질문이 없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비대면으로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1차 면접은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환경에서 면접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부분의 유의사항을 좀 몇 가지 봤습니다. 이제 비대면 면접 환경에서 사전에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라든가 이어폰이라든가 그런 데 익숙해지지 않고 오게 되면 좀 그 서투른 모습이 그 카메라를 통해서 면접관들한테 그대로 다 보인다는 점, 그리고 시선 처리가 그 온라인 면접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를 보지 않고 지금 앞에 있는 저희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보시면 제가 자료를 볼 때마다 눈이 아마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일 겁니다. 예. 근데 면접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그 화면에서 저희를 보는 게 아니라 옆에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 친구가 옆에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고 어떻게 참고 자료를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온라인 면접에서는 특히나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공간에서 면접을 진행할 때 주변 환경, 예를 들면 낮에 이제 보통 이제 온라인 면접을 하게 되니까 카메라를 창가를 보고 놓는 경우에 커튼을 안 닫아 놓으면 영광이 비쳐가지고 본인 얼굴이 너무 시커멓게 나온다든가, 형광등을 뒤에 배경으로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면접 본인의 어떤 진가를 제대로 잘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인 공간에서 면접 진행 시에 주변 환경을 좀 미리 한번 찍어 놓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무선 이어폰으로 잘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온라인 면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선 이어폰이 안 된다든가 인터넷이 끊긴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전에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목소리 톤도 온라인을 통해서 잘 전달되는지, 실제 자기 목소리하고 내가 이제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볼 때 다르듯이 온라인으로 이 카메라, 마이크 이걸 통해서 전달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면접을 2회차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온라인 면접을 할 때는 면접관이 다, 그다음에 그 지원자가 혼자 하다 보니까 더 일반적으로 다대다 면접을 할 때보다 더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나긋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찝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소서 면접, 그 다음에 비대면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사전에 준비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거 같이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딱 이야기 듣고 나서 궁금한 것은요. 특성화고 친구들에게 있어서 내신은 어느 정도 중요한지, 실제 입사할 때 내신 많이 보세요? 내신 봅니다. 슬퍼라. 내신 보고요. 네. 내신은 사실 많은 친구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채용을 했을 때 지원을 해주셨고, 수천 명이 입사 지원을 해서 자기소개서도 보고 많은 내용을 봤는데,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보조 자료로서 내신 성적을 보고요. 특별히 뭘 보냐면 이제 성실성 면에서 이 친구가 그래도 꾸준히 뭔가를 발전시켜 왔구나.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좀 아니었지만 1, 2, 3학년 올라가면서 뭔가 발전이 있었구나. 그런 부분들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 내신을 본다고 말씀드리니까 좀 1등만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등이라고 해서 반드시 뽑는 거 아니고요. 1등, 2, 3등, 3, 4등, 지금 내가 등수로 표현을 했지만, 아주 우수한 성적만 뽑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같이 봅니다.
이 올라가는 모습 하니까 약간 마음이 찔리는데 네. 항상 제가 주장했던 바가 있거든요. 예. 사람은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예. 만났던 사례인데 뭐냐면 네. 특성화고 친구였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프로게이머 준비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석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결석이 혹시 영향이 미치나요? 그 마찬가지로 성실성 그런 걸 본다고 네네네.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같이 봅니다. 같이 음. 보는데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그 프로게이머를 네네네. 준비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냈다. 네. 그 대가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음. 그렇게 되면 감안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예. 결석도 상당히 보긴 본다. 출결 본다, 상황 예, 보지만 봅니다. 예. 사유가 있고 그럼 그게 예. 반영이 된다. 예, 그건 자기소개서에 내용이 있겠죠. 예, 그런 음. 내용이 없이 그냥 결석만 많으면 의심을 하게 되죠. 네. 예. 그리고 이게 또 궁금한 게 졸업 나이도 좀 살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된 친구도 있고 취업이 안 돼서 1년 정도 좀 네, 혹은 뭐 예. 내가 해외를 좀 나가고 싶다 해서 네, 네. 이렇게 나갔다 오는 친구들도 네. 있는데 보긴 하지만 그게 뭐 아주 차이가 많이 나면 그건 영향을 미칠 텐데 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친구 졸업하는 친구들이 만으로 19, 20 네, 왔다 맞습니다. 갔다 예. 하잖아요. 근데 뭐 25 이렇게 들어온다. 네. 그럼 당연히 그거는 이제 보죠. 왜 그랬을까? 음. 예. 근데 그 정도 이상의 차이가 아니면 그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네. 않으면 특별한 예. 상황은 아니다. 왜냐? 네. 왜냐? 개연성이 있어야겠죠. 예. 뭔가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네. 했다라든가. 그게 없이 공백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들여보다 보게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지금 마침 질문이 뭐 교육청 취업지원센터님께서 이직하시려는 질문이 있는데 면접 보러 갈 때 옷을 어떻게 입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거가 네. 갑론을박이 있어요. 뭐냐면 네네. 저도 이제 특성화고 친구들 면접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교복을 입고 오는 친구도 있었고 네. 아니면 사복을 입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다 천차만별이에요. 아, 좀 어떻게 네. 준비하는 게 좀 좋아 보이세요? 거의 대부분 1차 면접 때는 교복을 입고 왔었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2차 면접 때 교복을 입고 온 경우도 있었고, 그 표준적인 그 면접 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블라우스에 뭐 검은 치마, 치마와 예, 남자 같은 그냥 정장. 정장. 예. 뭐 그게 표준적인 것 같습니다. 뭐 음. 그걸로 해서 뭐 여기 복장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좀 편하게 입고 오세요, 캐주얼로 입고 오세요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팀장님 생각에 어디까지 허용되는 캐주얼인 것 같아요? 여기 저는 시도를 안 해봤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가 허용될지, 그래서 오히려 교복이 더 재학생인 경우는 교복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죄송해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 채널로도 지금 이어생기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이쪽만 좀 신경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쪽으로는 그 네. 교육청 채널로 들어가서 댓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있대요. 채용할 때 대회 상 받거나 봉사한 거 많이 보셨나요? 예. 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 많이 보세요? 예,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봉사는 어떤 인성면에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회사가 채용하려고 하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같이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울시라든가 뭐 특성화고에서 하는 그런 많은 대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도 확인해보고 같이 보고 있고요. 그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뭐 기억이 그렇게 다 나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몇천 명 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혹시 기억에 남는 네.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지원자가 있었나요? 뭐 합격 이유랑 관련 없이. 그건 있긴 한데 네. 약간 좀 개인 좀 특별해서 개인이 이제 바로 노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제가 이제 되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였고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형제들도 좀 많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씩씩하게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성적도 굉장히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이었고 또 굉장히 씩씩했어요. 네. 예.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여기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그 씩씩해가지고 결국 최종 학교까지 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안 환경이 있었지만 그런 네. 내용도 좀 이야기했나 보네요, 본인 면접 때. 자기소개서에 분명히 있었고 네네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고 1차 면접 때 확인하고 싶었고 굉장히 씩씩한 거를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합격까지 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러면 우리가 좀 종합해보자면 어떤 특별한 경험에 의해서 그 친구를 모든 걸 대별하는 게 아니라 네. 면접 때 하는 행동들, 그것도 같이 연관이 되죠. 예, 파이팅 넘친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면서 예, 이제 예. 한 거겠죠. 네. 본인이 아무리 자기소개서 씩씩하다라고 네. 해도 실제 면접 때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네. 그건 플러스가 안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졸 취업자가 하는 직무. 아까 제가 저희 채용 프로세스 말씀드릴 때 거의 모든 분야의 모든 직무에 채용이 배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뭐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저희 창구 고객 상담 고객 응대 업무 텔러라고도 하죠. 예, 그 업무에도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영 관리, 경영 지원 부분에서 회계와 관련된 그 지식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직무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사 쪽에서도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이제 IB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특별한 전문 영업 쪽, 기업 영업 쪽 그쪽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전 영역 다 뽑는 거네요? 전 영역이 다 있습니다. 예, 뭐 이걸 뽑는다. 여기는 네, 고졸의 네. 영역이고 여기는 대졸의 영역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그냥 다 네. 뽑는 거군요. 네. 예. 거기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자, 좀 잘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예. 네. 그러면 내가 사회초년생으로서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인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인사를 이렇게 다요? 인사 일단 잘해야 되고요. 네. 일단 인사는 기본이고, 네.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네. 그 열정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데, 어떤 열정이냐면, 업무를 빨리 습득하려고 하는 열정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습에 대한 열정. 그렇죠. 오. 그 학습은 공부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해당하는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 그 팀의 업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자기 것으로 해서 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학습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약간 그거 트렌드랑 좀 벗어나 있거든요. 네. 예, 이제 열정 혹은 인사 얘기하면 꼰대 네. 소리 이렇게 좀 많이 듣는 예. 그 트렌드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 팀장님 몰라서 그러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어떻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팀에 배치되면 요즘 예. 보통 팀에 있는 팀원들이 한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명보다 적거나 많거나 하는 팀에 출근해서부터 퇴근까지 같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팀원들밖에 없겠죠. 예. 그 팀뿐만 아니라 팀에서 일 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그 층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인사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인사하면 쟤 누구니? 쟤 일 잘해?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 받으면 일도 잘하게 됩니다. 그러네. 사람은 오히려 주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일을 잘하게 된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진실성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밸런스 게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첫 번째 직원이 있어요. 첫 번째 직원은 인사는 참 잘해. 근데 텔러예요. 근데 오는 고객이 약간 잘 돌아가요. 그런 친구. 두 번째는요, 인사를 잘 안 해. 팀장님, 이사님 오셨는데 인사 잘 안 해요. 그리고 가요. 근데 고객 응대를 잘해. 자, 그럼 누구일까요? A, B? 하나, 둘, 셋. 그럼 B입니다. 뭐예요? 바로 인사 중요하다면서요. 인사 중요하죠. 기본인데, 네. 업무를 잘하는 친구 치고 업무를 잘하고 그렇게 고객한테 잘하는 친구 치고 인사 못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인사 못한다 치고 인사 못한다 치면 안 한다. 예. 인사를 안 한다. 예. 정말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저는
업무를 잘하는 친구를 뽑겠습니다. 아, 네. 그래도 예. 업무는 업무다. 업무는 업무입니다. 예. 회사는 일하러 왔기 때문에 업무는 잘해야 됩니다. 네, 업무는 잘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보기로는 네. 업무 잘하는 사람 치고 인사 못하는 사람은 없었다. 네, 맞습니다. 아, 좀 명쾌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면접 볼 때 면접관님들에 대한 시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뭐냐면 답변을 할 때 면접관이 여러 명 있잖아요. 면접관님을 계속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지. 네. 답변할 때. 답변할 때. 네네. 답변할 때는 정면에 있는 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다대다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제일 높은 분일 경우가 많거든요. 포인트다. 가운데 높게. 네.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보시고, 네. 노려보지는 마시고요. 노려보지는 마시고, 그, 가운데를 주로 이야기하시다가 좌우를 한 번씩, 그, 여러 면접관들이 계실 테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시선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높아 보이시는 분. 네, 높은 분이 일단 그분께 그 가운데 계시니까 가운데 있는 분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 시야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야기할 때 그 눈을 노려보는 것보다는 인중쪽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려본다라는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눈을 회피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들이 막 쭉쭉 올라오네요. 1분 자기소개에 들어가면 좋을 만한 내용 뭐가 있을까요? 면접 때 딱 예. 처음 시작하면 인사 예. 차원에서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1분 자기소개. 그때 들어가면 좋을 만한 거. 먼저 1분 자기소개 준비를 많이 하실 텐데, 미리 많이 하실 텐데. 아까 팁으로는 외우지는 말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맞죠? 예, 맞습니다. 외우진 마는데 그 내용은 다 알고 숙지를 네네네. 하시고 있을 거를 전제로 해서 네. 먼저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거. 경험 있으면 경험을 좀 첨부해서,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어떤 사람을 정의를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근데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그 소개를 할 때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죠. 네, 맥락이 없어지니까. 네. 이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왔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걸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가 될 만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나의 경험일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준비를 했다, 뭐 자격증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든지 그 면접도 그렇고 자기소개도 그렇고, 아까 제가 그 강의 자료에서 소제목을 잘 달자라고 했던 것도 두 가지식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써라.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 읽는데 엄청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눈에 딱 띄게 해야 그 다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기소개서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네. 다 읽는데 읽히지가 않는다라는 네. 얘기지, 안 읽는다는 건 네. 아니에요. 또 여러분 혹시나 읽히지가 않는다. 네, 네. 또 오해하실까봐.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 나왔어요. 네. 그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전 세계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통계낸 거더라고요. 네. 이력서, 레주메죠. 레주메 네. 읽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한 장당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얼마 걸렸다? 5초. 5초. 저희는 좀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 통계가 나왔어요. 그 레주메라고 표현된 게 전 세계 인사 담당자를 통계를 낸 거예요. 5초 걸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이력 포함이기 때문에 금방 읽죠. 자소서가 아니에요. 네, 커버레터가 아니고 자소가 이력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되 5초라는 통계가 있다. 그만큼 좀 신경을 쓰면 네.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또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주옥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뭐 모르는 내용 쓰지 마라. 사자성어 네. 뭐 이런 거. 네. 제 경험으로 일신 후 일신 쓰는 지원자들 되게 많습니다. 네,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진인사 대천명 되게 많이 그것도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죠. 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저도 궁금했어요. 리트리버 박사님이 하신 건데, 귀에 피어싱이 있거나 문신이 있는 경우. 못 봤는데요. 면접 때는 물어볼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예. 학교에서 괜찮았냐라든가, 네. 졸업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장소에 이제 그걸 하고 왔으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게 플러스 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 네. 제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르니까 다른 걸 확인하려고 하겠죠. 예. 왜 다른 지원자들과 달랐을까? 달랐을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순화해서 말씀해 주시네. 달랐을까? 네, 네. 이게 맞습니다. 막 이게 면접 잘 봤는데 이제 팔 딱 살짝 걷었는데 이렇게 뱀이 이렇게 있어. 그렇죠. 그러면 왜 했을까? 아, 왜 했을까? 아, 이사팀장님 마음 네. 넓습니다. 왜 그랬을까? 네. 왜 했을까? 좋습니다. 자, 혹시 완벽해서 혹은 신선해서 놀란 자기소개서가 있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이것도 기억에 잘 남진 않아요. 진짜 빨리 보거든요. 네. 근데 혹시나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시다면?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신선해서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네. 지금 이제 특성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저희가 채용할 때 네. 친구들을 채용할 때는 대부분이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자기소개서만으로 이렇게 신선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의 어떤 것은 사실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게 더 오히려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이시죠? 네. 네. 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면접 볼 때 피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지. 네. 어, 그, 너무 약어를 쓴다든가, 네. 그다음에 요즘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경우에는 좀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심코 튀어나올 수 있는 이야기 있는 건데 사실 그게 무엇이었는지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지금 저는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전 정말 인상 깊은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갈등 상황이었나 봐요. 네. 자소서였는데 예. 자소서에 친구랑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친구가 뻥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네. 구라를 이렇게 표현 안 한 게 네. 그나마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네. 뻥을 쳤던 것이었으면 요게 있었던 기억이 거짓 네. 혹은 좀 순화하셔서. 예, 순화해서 다른 표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아직도 그 자소서가 기억이 나면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면접관에게 한 가지는 반드시 어필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것을 어필해야 되는 거냐보다 네. 어필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네.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예. 그 어필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한 근거 자료. 근거. 예. 어필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다. 혹은 예. 열정이 넘친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다. 그것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컨텐츠, 자기만의 어필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가지고 어필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학교 생활하면서 네.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나만의 어필할 만한 포인트가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어필하는 게 예를 들어서 네. 어려움을 극복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예. 자격증에 실패했었는데 그거를 극복했다. 네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네. 근데 그건 너무 많아요. 네, 그거 하라는 줄 알았네. 그거는 어필 포인트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자신만의 어떤 포인트를 분명히 이제 개인적으로 다르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나는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중학교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계속 했다. 그러면 사실 학생 입장에서, 학생 신분에서 몇 년간을 그렇게 꾸준히 한다는 거는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꾸준함. 그 꾸준함이라는 거는 시간이 이제 받쳐줘야 되니까 그건 본인만의 컨텐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네요, 완전.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한 곳이 저는 좀 이렇게 여기 어떤 기업에서 은행에서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것만 좋은 어떤 경험이 아니라 꾸준함 이런 것도
그 성실함을 받쳐주는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항상 이제 뭐 특성화고 채용이 있고 고졸 채용이 따로 있고 이제 대졸 채용이 따로 있잖아요. 네. 혹시 면접에서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가요?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되는 이게 사실 키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대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뽑는 직무보다 좀 더 상세하게 나눠집니다. 이제 뭐 재무회계라든가, 네네. 법인 영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아주 좀 여기 직무를 뽑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직무 전문성을 좀 더 많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직무 전문성에 해당하는 학과 네. 혹은 관련된 자격증, 그다음에 경험, 뭐 인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대조를 좀 많이 보고요. 그 특성하고는 네. 저희가 뽑는 직무 중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회계 관련 지식, 네네. 증권사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예. 회계 관련 지식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거기에 예. 관련된 자격증,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실성을 뒷받침되게 준비했느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대학 4년 동안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직무 전문성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지는 않는 거고, 대신에 앞으로 회사에 들어와서 그 회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을 이용을 해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특성하고 졸업하는 친구들은 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성장 가능성. 네, 그래서 아까 배우려는 열정 말씀하셨군요. 예. 그럼 회사 내에서 이제 알려줄 테니까. 회사에서 다시 배워야 되는데, 대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졸 똑같아요. 똑같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 이렇게 기대하는 게, 여기는 바로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우리는 같이 좀 더 오래, 차근차근, 가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 역량에 대해서 좀 많이 보겠네요. 기본 역량을 많이 보죠. 그럼 기본 역량에 이제 성실성, 뭐 책임감, 뭐 꾸준함,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 예, 맞습니다. 그럼 혹시 알바 오래 한 거 이런 거 좋아요?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길게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실성을 보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저의 이제 주관적인 측면에서 보는 건데, 뭐 저희 인사팀에서 여러 친구들을 봤을 때 어떤 특정 아르바이트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왔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때 그렇게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뭐 했냐?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죠. 잠바 샀죠. 네. 네. 자, 질문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 중 합격률이 낮아 취득이 어려운 자격증이 있으면 성적이 낮아도 자격증으로 커버가 될까요? 성적과 자격증, 무게를 좀 재달래요. 네. 뭐, 그것도 같이 고려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죠. 왜냐하면 자격증, 최근에 올해 뽑았던, 친구들, 저희 이제 직원들 보면 보통 한 11개? 그래서. 그렇게 많아요? 되게 성실한 친구. 네. 보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죄송하고요. 죄송하셔야 됩니다. 업적 사이클에 쌓이니까. 보통이라고. 근데 이제 그 자격증이 뭐랄까요, 이제 학교에서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자격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쭉 보면 굉장히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여기 전산회계 뭐 이런 자격증 관련된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런 자격증들 중에서는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따기 어려운 자격증도 있고, 그게 또 뭐 들어보니까 학과 시험 뭐 이런 거하고 겹치는 경우도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다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만 뽑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른 것도 다른 부분을 열심히 한 거가 있으면 감안합니다. 중요한 건 열심히를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르바이트 관련돼서 많이 하면 당연히 질문 들어오겠죠. 아까 다양한 그 돈 갖다 뭐 했냐. 이건 저도 당황했어요. 저도 아르바이트 한 경우이지만 그 돈을 뭘로 썼는지 기억이 안 남을 정도거든요. 어디다 썼지? 기억이 안 났는데, 황구님께서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면접 질문 중에 꿈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가치관에 관한 것을 알고자 하시려는 걸까요? 당신의 꿈이 뭐예요? 미래 비전이 뭐예요?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그, 제 입장에서 꿈에 관련된 질문, 저는 이제 꿈에 대해서 질문한 것보다 예, 예.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으냐. 어, 예, 10년 후에 우리 회사에서 뭘 하고 있을 것 같으냐. 그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미래 맵을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느냐. 네네. 미래 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성실하게 뭔가를 준비할 것이다. 그게 아주 10년 후라면 가까울 수도 있지만, 멀 수도 있지만, 금방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3년 계획을 세울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로드맵을 그리는 사람은 현재도 네. 충실히 살 것이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친구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 뒤는 되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런가요? 왜냐면 20살 때 입사하면 네. 아직 30이 안 되거나 아, 그러네요. 29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진짜 질문 많이 나와요. 10년 네. 뒤의 미래 막 하는데 가끔 가다 써놓는 거 보면은 네. 그 백발 노인처럼 써놓는 경우 있어요. 아, 10년 뒤를 백발 노인처럼. 아니에요. 10년 뒤여봤자 저보다 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에서 업무가 익혀진 상태에서 너는 뭐 할 거냐 약간 그렇죠. 이렇게 느끼면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려면 회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네네. 거죠. 이 회사가 음, 어떤 회사이고, 지원자가, 저희가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네네. 이 지원자는 그래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왔고,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해서도 회사 내에서 어떤 정도를 하는구나. 예예. 그러면, 로드맵이 어떻게 되겠구나. 요 정도까지 생각해 본 지원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팀장님께서는 그러면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회사에 대해서 준비를 좀 정리를 하고 지식을 좀 알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직자로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혹시 추천해 주시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회사 자체만 볼 수도 있지만, 예. 그 직무에 관련된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와 관련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회사에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 그 회사에서 요번에 이제 모집 요강이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 증권사에서 경영관리 혹은 인사 뭐 이런 쪽에서 그 사람을 뽑는다라는 공고가 있으면 그 해당하는 직무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사를 뽑는다라고 나가진 않았습니다. 예예예. 경영관리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거기에 관련된 주변 지인들 충분히 이제 그걸 통해서 알아보시면 많은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이거는 질문을 제가 중엽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혹시 그 특성화고 친구들 혹은 사회 초년생들이 읽었을 때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좀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면접을 하고 있죠, 지금.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압박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너무 네. 당황스럽게 만들는 것 같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읽은 책 얘기해 보세요. 막 이런 거. 맞습니다. 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팁 같은 거로 네네. 다시 좀 돌아가서 예, 예.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이제 나는 책을 많이 읽었다. 아주 어려운 책이나 뭐 철학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 하면 네. 그거 자체가 자기소개서에 써놓고 나면 흐뭇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압박 면접처럼 자기만의 컨텐츠가 아닌 책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면 좋다라고 또 저는 항상 팀장이 약간 반전이 있으세요. 안 좋다. 네. 그렇게만 좋다. 그 자기소개서 자체가 멋있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한테 오늘 질문들도 생각하고 그 자기소개서를 읽은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유명하신 분들 칸트 이야기만 이렇게 써놓고 네. 그래서 칸트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이렇게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그걸로 당락이 결정되는 건 네. 아닌데 네. 몰라도 합격할 수 있는데 당황을 하니까 네. 이제 힘든 코스로 이제 빨려 들어가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들이 더 있어서 아르바이트가 면접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긴 합니다. 아르바이트 자체가 도움된다기보다 그게
의미하는 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다.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아예 전업처럼 나는 아르바이트를 3개를 계속 돌려가면서 했다. 뭐 방학 동안 하루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거는 뭐 도움이 안 되겠죠. 네. 그거는 의미하는 바가 얘는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네네. 돈 버느라고 방학 동안 공부를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3-4개를 계속 돌아갔다. 이건 좋은 그 아르바이트가 아닌 거죠. 원하는 바가 아닌 거죠. 그래요? 학생으로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돈 버는 것에만 매몰돼 있었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그 다양한 경험이 중요시 네. 되는 사회다 보니까 네. 막 요즘에는 진짜 막 알바, 인턴 뭐 별의별 걸 다 요구하잖아요. 단순 스펙을 넘어서 경험까지 대외 활동, 네. 봉사 활동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다 보니까 더 이런 걸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팀장님 생각은 그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 네네. 예. 말씀 중에 이제 질문하셨다시피 성적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 성적이 좀 안 좋아졌던 거는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이게 예. 좀 소홀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은 가만히 될 수 있는데 반면에 이런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셨는데 지원하신 내용이 그냥 내용 중에 방학 동안 계속 아르바이트만 했다. 네.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경험을 한 것보다 돈 버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 이건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알바는 도움이 되나요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어서 네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뭐 더 중요한 게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내에서 면접 대회가 있어요. 교내 면접 대회라는 것도 그런 있네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오, 그럼 심판을 누가 보는 거지? 아무튼 심판이 있어요. 누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접 때면. 거기서 1분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중인데 경험 부분을 어떻게 녹여서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근거로서 이제 경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팀장님께서. 예. 그 근거라고 하면은 뭐 저는 뭐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뭐 할 때 절대 놓치지 않고 몸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되는 건지. 두 갈식으로 써놓으시고 예, 나는 어떤 예. 사람이다. 네.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신만의 컨텐츠를 찾아내시는 게 필요한 거겠죠. 네. 그게 그거 한 줄만 써놓으면 막막한 기분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네.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컨텐츠를 드릴 수는 없고 그거에 맞는 거는 본인의 하나하나 좀 되돌아보면서 차분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1차는 교실에서 보고 2차는 외부에서 오신대요. 되게 잘 돼 있다. 잘 돼 있네요. 대회라는 거. 중요하죠. 네. 지금 압박 면접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도 마침 압박 면접 하려고 했었는데 항상 압박 면접을 하시지는 않을 텐데 혹시 압박 면접을 하시는 기준 같은 게 사람 봐가면서 한다. 만약 면접자의 답변이 못 믿어서라면은 압박 면접이라는 게 불합격의 사인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면접관마다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저도 네네. 면접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갈 때도 있고 다른 분이 이제 면접관 들어가셨을 때 압박 면접 하는 것을 본 적도 있고 하는데 압박 면접이라는 거는 이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나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들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면서 지원자가 어떤 그런 압박적인 상황을 네네. 잘 논리적으로 헤쳐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에 있거나 면접 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자기만의 컨텐츠여야지 압박 면접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압박 면접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셨던 거 예. 같은데 그거는 그런 압박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느냐 플러스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이 진실되냐 그런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가 진실되냐라는 거는 애시당초 자기소개서가 진실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네요. 있죠. 예. 어차피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면접이라든가 네네. 이 과정은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중매로 많이 하셨잖아요. 중매로 결혼을 많이 하셨잖아요. 결혼은 그렇죠. 예. 네, 결혼 많이 하셨잖아요. 그 부모님 세대로 가면 이렇게 얼굴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처음 만나서
그, 그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처럼 예. 저희도 처음 보는 이 지원자를 만나서 우리 회사의 그 가치,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19, 20년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세월을 이 회사에서 같이 있어야 될 수도 있는 저희 직원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잘 이제 들여다보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음. 보니까 그러려면 그 중매라든가 이런 그런 것도 보면 자기를 잘 꾸미잖아요. 네네. 나는 예쁜 사람이다. 네. 본질은 좀 더, 조금 더 아니더라도 좀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으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도 들여보다 보는 거죠. 진짜 매력적인 사람, 진짠가? 진짜 매력적인 분인지, 예, 한 번씩 보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제가 뭐 이후 강의에도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항상 해주고 싶은 네. 말이기도 한데 채용의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이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앞에 가면을 계속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이야.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살아온 친구들은 열심히 산 게 티가 나요. 그쵸? 근데 갑자기 이제 열심히 사는 척 하는 친구는 맞습니다. 예. 이게 안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래 뭐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이제 취업 선생님들이나 그런 다양한 분들이 지금 어떻게 내 얼굴을 가릴까에 집중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더 힘들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나는 지금 와서 노력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막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셔야죠. 근데 이게 지금 답이긴 해요.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네. 지금부터 가릴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새롭게 노력할 맞습니다. 예. 모습을 가지면 꼭 그게 또 티가 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채원이가 한 건데 면접장에 들어갈 때 몇 초 만에 합격 여부가 결정되나요? 실제 면접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네. 단 몇 초 만에 합격 여부가 갈린다는 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있긴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다 보고 면접장에 들어가잖아요. 예. 몇 마디 해봤는데 진실성이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진실되게 다가왔다. 몇 초는 아니고요. 네. 예, 몇 번 주고받고 하다 보면 뭐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장에 이제 그 면접을 봐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면접 경험이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면접장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꼭 합격되는 게 아니고요. 면접장에서 그 질문을 몇 개 못 받아서 난 불합격했다. 이렇게 느끼실 게 아닙니다. 면접장에서 자꾸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경우는 오히려 의심이 들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저 지원자가 마음에 들어서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소개서의 내용이나 면접관에 대해 질문했던 내용이 위심적이니까 자꾸 다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서, 네, 몇 초 만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면접관님들 뵈면은 이제 뭐 결정된다기보다는 그 살아온 과거가 약간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팀장님도 이제 오랜 세월 이제 살아오시면서 죄송합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을 괜찮습니다. 겪어오셨잖아요. 네. 겪어오면서 약간 인상 보면 느껴지시는 네. 그게 있다 보니까 그걸로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약간 던지시는 패턴이 맞습니다. 저 친구는 말하는 거 보니까 혹은 뭐 이런 패턴들 보니까 내가 옛날에 겪었던 누구랑 약간 비슷해 하시는 과거의 경험을 이제 투영해서 그 재단을 하려는 그 약간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면접관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알고 그 중립을 지켜달라고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저도 많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교육하면은 임원분들이 그러면 날 왜 불렀어? 네가 하지. 그랬던 기억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이 벌써 이렇게 쭉 흘러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답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위에 되게 좋은 질문이 있었어요. 키읔님이신데 면접 질문 중에 인생에서 겪었던 실패 경험 그리고 이를 극복했던 경험에 회사에서 원하는 답변이 있나요? 혹시 어떻게 좀 모범적인 답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면접 때 이제 물어보는 질문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걸 극복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회사는 이제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학교하고 다르게 이제 돈을 받으면서 이제 대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고 예. 내가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하고 음.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네.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회사에 들어와서 나는 저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요. 저 선배는 저하고 잘 안 맞아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선배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과거 사례가 있었느냐라는 걸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가 없는데 또 이제 억지로 또 만들어내면 그것도 티가 나기 때문에 없으면 그냥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없는 네. 것도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죠? 반에서 나랑 안 맞는 애가 없다? 이거는 약간 사람의 무관심한 친구들 그럴 수도 있죠. 말고는 다 반에서도 있지 않나? 네. 동아리 선배도 그렇고. 근데 이제 면접장에서 미리 네. 생각 안 하고 가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어려웠던지 뭘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대부분 학생들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자격증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다. 이 아픔을 이렇게 극복했다. 이제 어려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저도 이제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예, 그 자격증 혹은 뭐 성적이 떨어졌다. 이거를 극복했다. 이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요즘 그 질문 잘 안 합니다. 의도는 그거였는데 네. 답변이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요즘은 저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잘 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다른 여기 면접장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결국 관계 속에서의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친구랑의 관계 혹은 선후배 간의 관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극복한 사례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네.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이게 네. 업무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나는 수학 공부 싫어하는데 나는 이 업무가 좀 잘 안 맞는데 네네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한 시간 되게 빨리 가죠. 시간이 예. 벌써 이렇게 됐나요? 네. 오늘 대화 나누면서 나를 면접 볼 때는 꼭 우리 인사팀장님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압박 면접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같이 함께 시청하고 있는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시간, 결심하는 시간이 항상 제일 빠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꿈을 이어드림 톡톡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1부 이후에 2부가 이어지죠. 우리 2부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취업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취업은 뭐다? 한순간에 그냥 점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삶을 어떻게 더 알차고 재밌게 살아갈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채널 고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이만 네.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